첫 번째 종목은 첨보입니다. 매수가는 27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10%에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후반 들어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주식이라는 것은 원래 가는 놈이 잘 가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10%니까 매매도 아니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지금 아무리 높이 올라갔더라도 사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잠깐 차트 한번 봐가면서 말씀드릴까요? 보시기에 몇 층에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가 지하실이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지하실이면 뭐 여기 아파트 한 뭐 10층, 20층 되겠죠. 네. 여기는 이제 한 3, 40층 정도. 왜냐하면 5배, 6배 넘게 오른 구간이니까 3만 5천 원짜리가 지금 이제 뭐 20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사셨고 27만 6천 원에 10% 사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시기에 주식을 싸게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좋은 주식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니까 산 거예요, 사실 다. 좋은 주식이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니까 산 건 맞는데 싸게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사시고 나서 불안하세요? 알거든요, 사람들은. 예. 약간 높게 사신 것 같긴 해요. 예, 아주 높게 사셨죠. 그러면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투자인지 매매인지. 투자를 하신 건 아니고 매매잖아요. 그러면 가차 없죠. 바로 손절이죠. 예. 지금은 왜냐하면 버티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멤브레인 쪽으로도 이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모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보셨을 때 이거를 과연 더 살 수 있을까 떨어졌을 때 이미 그런 구간들은 좀 지났고 그리고 지금은 사셨다 하더라도 버티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 다른 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200~300%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사서 100%, 50% 먹겠다고 들어가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단타로 들어가신 거죠. 왜? 그러면 지금은 가차없이 손절입니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저는 일정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이 어차피 지금까지도 잘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25만 원 전후에서 확인하고 그분들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단기로 들어가신 분은 여기서 이 손절을 커트를 하고 더 사야 되면서 잘라야 되는 지점이잖아요. 확인하고 자르기에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늦었고 굳이 그리고 이런 종목을 지금 매매로서 할 필요도 사실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 과감한 손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인지 매매인지부터 구분을 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매라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이 낫겠다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빙그레입니다. 매수가는 6만 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7월부터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는가 싶은데요. 이 반등이 조금 더 지속이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같은 21세기 시대에 누가 빙그레 투자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디지털 시대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다 뭐 핸드폰으로 터치만 해서 다 돈 되지. 메타버스 시대 나오지. 생명공학 나오지. 누가 바나나 우유 빨고 있겠어요.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한참 벗어나 있을까요? 아니면 지극히 주식을 잘하는 분들일까요? 네, 정상적인 범위에서 한참 벗어나 네.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요, 그래야 돈 벌어요. 사람들은 지금 빙그레 같은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어디를 둘러봐도 야 주식은 성장성의 이슈야. 전부 다 뭐 2차 전지, 자동차 전장 부품, 그다음에 백신주 이런 북적북적한 거잖아요. 상권으로 따지면 명동이나 홍대 상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저기 뭐 마라도나 제주도 청정 지역이다 아니면 강원도 무슨 치유 센터다 해가지고 여기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사람들은 그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장기로 물려 있든지 못 팔아서. 그렇지 않으면 더군다나 주가도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6만 500원에 사셨어요. 10%를.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차트 한번 잠깐 본다면
처음에는 괜찮은 주식이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뭐 이런 빙그레 같은 회사 같은 경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희 주식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은 굉장히 변화무쌍한데요.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사람의 습관보다 더 안 바뀌는 게 기술보다나 관습보다 안 바뀌는 게 입맛입니다. 입맛은 정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빙그레 같은 좋은 주식 같은 경우 제품이 많이 치지 않더라도 입맛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저희들도 항상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주식이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주가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적정한 선에서 연중 저점에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됐죠. 자, 이럴 때 많은 분들은 야 내가 잘못 샀나? 손절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종목들은 북적북적한데 좀 불안하다든가 좀 종합이 조금 흔들린다든가 했을 때 팔고 싶어요. 팔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로 들어갔다들. 근데 그 단계를 사실 건너뛰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방향 잘 보셨어요. 절하게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면 이런 주식 한번 천천히 담궈 나갈 수 이게 좋지 않나. 더군다나 이런 주식은 여기 잘 사셨다 하더라도 수익이 났는데 정리를 안 되면 본인이 팔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못 견디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지금 보니까 다행히 비중이 10%예요. 지금 저라면은 5%에서 10% 더 사겠습니다. 더 사신 다음에 정상이라면 5%지만 왜 10% 사느냐? 반등이 나와서 이제 내가 샀던 가격 지금 65,500원이네요. 그렇죠? 65,500원에 이렇게 올라오면 10% 추가 샀던 거를 다 정리하셔도 되지만 5% 추가로 했던 거는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하는 전략. 5%만 샀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15% 가져가고요. 만약에 10%인데 10%더 사서 20% 됐잖아요. 그러면 10% 추가 산 거는 샀던 가격에서 절반만 정리하는 겁니다. 10% 정리 아니라 5%, 그러니까 15%는 남아 있는 거죠. 원 전략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종목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서 20% 사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저렇게 줬다 놨다 하는, 그래서 주식은 대응을 사실 예측의 영역도 있지만 이런 투자하는 종목은 대응을 해야 돼요. 단타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 종목이 결국은 갈 때 가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돈을 굴려 운용 전략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를 건 자르고, 근데 빙그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르려고 접근하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런 종목은 투자고. 근데 지금 타이밍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손절하려고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더 사십시오. 5% 정도 더 사셔가면서 한번 결국에는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택시요금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수익성으로 다 전환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8만 원까지도 한번 좀 멀리 보신다면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홀딩 전략 및 추매입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로 바라보자 8만 원까지도 가능한 빙글에 대한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는 43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에 들고 계십니다. 상주의 생산 공장 신축을 위해서 8,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전해왔는데요. 주가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이분 역시 좀 고점에서 사셨어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네, SK 머티리얼즈는 이미 SK 머티리얼즈라고 이제 보면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합병하잖아요. SK 머티리얼즈와 SK의 합병. 그리고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SK텔레콤하고 분사되는 회사, SK텔레콤이 나눠지는 거하고 또 합병. 그래가면서 최태원 회장님의 어떤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쓰이게 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많은 주식 중에서 SK 머티리얼즈를 SK가 합병하는 지금 타이밍의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 SK 머티리얼즈는 지금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 있어서 소재 쪽, 그리고 원래는 OCI 머티리얼즈였죠. 그리고 이 회사를 잘 인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 반도체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계열사의 이제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140조 원의 SK 배터리, 2차 전지 파트, 반도체 파트, 그다음에 뭐 바이오 파트 이거를 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SK 머티리얼즈는 이미 합병 비율까지도 다 나왔기 때문에 반대매수 청구권 가격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SK 머티리얼즈를 붙잡고 있다는 거는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어차피 SK를 살 거냐 말 거냐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 시에는 추가로 한번 슈팅은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호재들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 주식은 SK로 이미 전환되기로 합병돼서 얘는 없어지고 SK하고 흡수 합병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SK 주식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봐요. SK를 더 갖고 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SK머티리얼즈는 지금은 홀딩 전략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SK 주식하고 어차피 이제 합병이 결정된 상태에서 내가 반대 매수 청구권을 행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세게 매매로 본다면 세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SK머티리얼즈 상담하셨지만 결국 SK 주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SK 주가 나름 트렌드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단타로 보는 거 전략으로 지금 사신 가격은 보니까 43만 원이신데 그 가격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문제는 이걸 어차피 갖고 있어야 된다면 SK로 전환받는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SK 주식을 보는 게 맞는 거지 SK머티리얼즈 자체만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SK 주식 여기죠 현재. 그러면 이걸 나중에 전환 받을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전환 받지 않고 정리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은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좀 43만 원 이상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와 함께 보자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CS 윈드입니다. 매수가는 85,000원이고요. 비중은 20%에 들고 계십니다. 탄소 중립 시대 대표 수혜주이잖아요. 이 종목이. 그렇지만 주가는 뭐 갈 때는 잘 갔다가 빠질 때는 또 훅 빠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번 잠깐 실적 한번 볼까요? 예, CS 윈드 한번 잠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요 CS 윈드 조금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니까 2021년도 6월달 지금 실적이에요. 매출액은 5,200억인데 영업이익은 598억이니까 이제 600억이죠. 단기순이익이 그런데 500억. 작년도 1년 매출액입니다. 뭐 매출액은 9,600억이니까 뭐 약간 증가한 형태네요. 현재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단기순 영업이익도 900억이니까 뭐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단기순이익은 3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갑자기 많이 개선됐잖아요. 900억 70억 벌어서 300억. 2019년도에는 600억 벌어서 300억. 보통 절반 미만의 영업이익의 절반 미만의 단기순이익인데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598억, 600억 벌어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질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품종 신기술이 접목된 부분들이 잘 발주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 CS 윈드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해외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요즘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설치들이 일본까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좀 딸리기 때문에 좀 더 강세 흐름. 그래서 실적도 캐파도 커지지만 실적도 커지는 거거든요. 회사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가는 선반영됐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 이미 그런 부분에서 10만 원, 최저가 7,700원이지만 최저가 10,000원에서 충분히 매수기를 3개월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10만 원 연초에 이미 찍었어요. 근데 85,000원에 사셨잖아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박스권에서 치열한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입니다. 추매라기보다는 20%니까 잠깐 기다리셨다가 약간 반등 한번 좀 타이밍.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자신이 없다. 그럼 매수 가격 전후 9만 원, 8만 원, 5천 원에서 좀 팔고 본인이 자신이 없다. 나는 실적 연말까지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제가 봐도 실적으로 본다면 9만 원 이상을 하면 슈팅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까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국고처 5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문자 전화창 활짝 열어놨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신윤아 캐스터. 네,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고처 5부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13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하셔서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고처가 준비한 추석 선물 이벤트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국고처 파트너들이 뽑은 핵심 유망주를 보내드립니다. 방송과 더불어 이벤트에도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이 짧아 아쉬울 분들을 위해 박한샘 파트너가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12시부터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한국경제TV로 접속하시면 시청이 가능하고요. 박한샘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과 함께 투자에 필요한 정보 챙겨가시고 남은 9월 시장도 알차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국고처 5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주말 아침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고처 5부,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인스코비요. 네, 인스코비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4,500원이고요. 20%요. 네, 4,5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갖고요. 매도 시점을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차익 실현을 하면 가장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그래도 수익 중이세요. 좀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뭐 상승의 동력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에너지가 보통 다 소멸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별똥별을 주로 자주 떠올려요. 별똥별이요? 예. 이제 명절 때 여러분들도 시골에 이제 내려가셔가면서 어릴 때 뭐 친구들 보고 추억도 떠올리겠습니다만 주식이 급 폭등한 다음에 무너질 때는 가장 화려합니다. 이제 소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불나방들이다 아니면 불꽃놀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똥별도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대기권에서 충돌해가면서 가장 많이 화려하게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보시기에 이 종목 차트적으로 보시기에 화려합니까? 잘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기에 화려하게 지금 이렇게 폭발하는 거 불꽃놀이 마지막 폭죽 폭발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냥 슉 올라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잘 몰라갖고요.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어때요? 화려해요? 좀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어떻게 주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화려함. 네. 정말 화려하게 지금 뭔가 폭죽 터지듯이 사방팔방으로 다 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아직 사실 이 주식 어떻게 본인 직접 사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 듣고 사셨죠? 네, 지인 예, 샀어요. 제가 보니까 잘 아직 이제 주식을 많이 해보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이 차트를 아직 저기 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그분 이제 얘기 듣고 사셨는데 굉장히 좋은 다행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여기 보면은 초창기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0원 전후에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거래량이 그 전에 없던 거래량입니다. 그 전에 있었을 때는 이때뿐이네요. 2019년도 주가 폭등 막 순간 타락 거려가면서 주가가 거래량이 한번 순간 움직였던 그 이후로 지금 거래량이 한번 3,000원대 터지고 지금 100% 6,000원까지 더블 났는데 거래량이 주가는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나요? 줄어나나요? 주가 올라오고 잠깐 멈췄지만 거래량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거. 줄어들죠.
아, 네.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천천히 줄어들고 있죠. 네네. 예, 이게 이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제가 보니까 왜 본인이 직접 안 사셨다고 느꼈냐면 어디서 듣고 사신 분들은 이제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초보 분들은. 근데 주식을 하신 분들은 차트로 사셨든지 어떤 정보를 듣고 사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멈춰 있는데 거래량 계속 줄어들죠. 네. 앞에 부분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3,000원대 잡은 거를. 그러니까 아직 불꽃놀이를 다 안 했어요. 화약은 이만큼 충전했는데 불꽃놀이를 아직 다 터트리진 않은 케이스. 주가 올라가면서 더블 나가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보다 차곡차곡 누가 모아놓으니까 거래량이 자꾸 잠기는 거거든요. 네. 유통 물량에. 이런 경우는 아직 불꽃놀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거래량, 주가 한 뭐 9,000원이든 7,000원이든 터트린 다음에 거래량이 왕창 솟을 때가 이 주식을 털어낼 때예요. 뭐 제가 인스코비에 대해서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최근에 100% 올라간 종목이니까 여기다가 실적이 좋은 애 뭐네 붙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보 주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나중에 폭등했을 때 야 절대 팔지 마, 더 가. 9,000원인데 뭐 15,000원 가는데 이런 얘기할 때 파세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맞으니까 사람이 더 큰 돈 갖고 끌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 가는 종목에 더 돈을 붙이고 싶고 절대로 추가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조차도 또 처음에는 더 큰 세력들한테 처음에는 먹여주다가 나중엔 당하는 경우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번 거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익률을 한번 챙기신 다음에 10%는 그 도움 주신 분 있죠? 네. 그분한테 소고기 사주세요. 그 10%가 돈이 너무 크다. 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놀랬어. 네. 뭐 놀랬어라든가 뭐 무슨 뭐 무슨 똥, 루이비통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주세요. 그래야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좋은 관계가 또 잘 유지됩니다. 네, 잘 갖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갖고 계시다가 거래량 한번 터져가면서 호재 발표 나올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 9천 원까지는 슈팅이 나오지 않겠나. 어떤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주신 재료가 현재까지는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입니다. 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조금 더 보유해보자. 목표가 8, 9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18만 5천 원 10%. 네, 18만 5천 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네.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삼성전자를 사려고 했는데 네. 전기를 샀어요. 네, 근데 너무 자꾸 떨어져서 네, 좀 답답하시죠? 어떨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과연 다시 네. 상승할 수 있을지 바로 네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분 삼성전자를 네. 선택하시려다가 네. 이 종목을 샀는데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삼성전자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더 괜찮나요? 아, 왜냐하면 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따가 이제 제가 12시부터 공방을 하잖아요. 거기서 네. 좀 자세하게 한번 다루고는 싶은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회사가 두 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눠지는데 파운드리, 그러니까 LG화학도 핵심 소재 미래 성장인 솔루션을 분사했잖아요. 분할하고 SK이노베이션도 어제 주총에서 또 분할 나오고. 그러면 삼성이 가만히 보면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 SDI는 분할을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최근에 갑자기 폭락 나오고 있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분할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문제는 삼성 SDI도 해야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지분율은 적어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삼성 오너 일가분들께서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삼성의 미래 산업이지 않습니까? 미국 공장 짓는 게 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인데 요거를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18%인데 앞으로 30%까지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사를 분할하거나 삼성전자로부터 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삼성전자, SDI 왜 그러냐면 다 맞물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문제는 삼성전자도 이 분할을 하지 않으면 30% 올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계속 어제 ASLM 주가 폭락했잖아요. 이제 네덜란드의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하고 치열한 대만의 TSMC 60%, 삼성전자 지금 18%인데 그 장비 납품을 하는 가장 핵심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장비가 EUV라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반도체 이 미세 공정 과정의 장비입니다. 한 2천억 하는데 이 회사 주가가 그거에 공급을 누구한테 해주느냐에 따라 1년에 40대 생산하는데 삼성이 경쟁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 대만 따라잡느냐 못 잡느냐거든요. 근데 어제 이게 이제 3% 넘게 빠졌어요. 반도체들이 그래서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삼성도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야 애플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삼성한테 반도체 칩 설계도를 주어서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도 핸드폰 만들고 있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설계도 자기들의 비밀이 영업 기밀이나 참 기술 기밀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봤을 때 대안으로서의 삼성전기가 가장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가 결국은 10만 원을 한번 이번 장에서 뚫긴 뚫을 것 같은데 이번 사이클 장에서 그랬을 때 파운드리를 인적 분할하면 좋겠지만 물적 분할하면 또 아주 안 좋아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이 반도체 호황이라든가 자동차 전장 부품의 호황을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될까? 그러면 삼성전자 대신 잠시 그 발표 결정될 때까지는 삼성전기를 저는 대안 투자로서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금 가격에 일단 약간 좀 추가 매수 형태로 보는 거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이죠. 예,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박스권에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 수준에서 지금 보니까 18만 5천원 10%잖아요. 예, 뭐 5% 정도 만약에 가격 매력이 더 생긴다면 5% 정도 더 욕심부리지 말고 그 정도 더 추가하는 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이 종목만 보면 그렇지만 오늘 이따가 한번 논하고 싶은 부분도 방송 끝나고 공방에서 바로 그 삼성전자 분할이라든가 명절 때 ASLM 어제 반도체 퀄컴 다 급락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 월요일 날은 어떤 종목들 올랐습니까?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SF라든가 에로티 백큐미라든가 네페스 아크라든가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 삼성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 장비 소재 이쪽 종목들이 다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기로 본다면 팔자리가 아니라 더 이제 사야 되는 자리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히려 사야 할 자리다 추가 매수를 하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12시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그 삼천당 제약이고요. 네, 삼청당 제약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61,500원에 40%요. 네, 61,500원에 40%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쭉 올라갈 때 사셨나 봐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네. 목소리가 지금 너무 힘이 없으신데요. 조금 더 힘내시고요. 이 종목 다시 올라가서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목소리가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네. 너무 전화 연결돼서 좋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그 박하윤 앵커님, 박 앵커님하고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 생각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박씨입니다. 자, 한번 힘내시라고 이따 마지막에 한번
또 격려의 말씀 우리 박하연 앵커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힘내시고요. 이거 삼천당 제약은 제가 보니까 좀 비싸게 사신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젊으시고 또 주식을 그 나름 되게 연구해서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해가면서 네. 예, 물건을 그냥 샀는데 그 다음날 바로 폭락하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들 얘기 안 듣고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공부도 하시고 또 종목도 막 고르시고 지금 한참 연구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자세고 제가 봤을 때 실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주식해서 돈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나이도 젊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기 하시니까 삼천단작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남들이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막 폭등주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제약주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백신주나 지금 보니까 40%인데 좀 많이 사시긴 했는데 그리고 나름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곳에 지금 이제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나름 본인이 선택한 그런 어떤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직 주식이 어떤 경험이나 이쪽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심리적인 게임이라든가 그런 밀당하는 것을 많이 해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호재나 뉴스나 보고 올라갈 때 타다닥 치고 나갈 때 따라 샀거나 그래서 아마 이거 주식도 처음에는 싸게 사셨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더 얹어서 수익 났던 거에 더 얹어서 사는 바람에 조금 더 단가가 높아졌던 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종목을 보면 이분들의 성향이나 이게 좀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아직 큰 돈을 주식에서 벌어보진 않았고 중요한 40%를 얹었는데 손실이 난 상태에서 이게 차트나 책에서 배운 대로 저가를 깰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일에서 벌기에는 그동안 본인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에 비한다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지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큰 한 40%나 큰 돈이 주식해서 일반 인문들께서 1에서 40%를 투자했는데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손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주식은 피땀으로 벌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또 그런 거에 인정사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주식을 보셨을 때 접근했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다른 제약주들하고는 많이 있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본인 연구해서 선택한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추가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한번 버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망할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믿고 한번 가보셔야 돼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이 종목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인 게임에서 레벨업이 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손절했는데 이 주식이 급등 나왔다. 그럼 앞으로 주식 멘붕 못해요 이제. 그리고 주식을 이상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지금은 종목을 어렵게 고르셨지만 제가 추가라고는 못하겠지만 여기서는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밀리면 어떡하느냐. 그래도 버티셔야 돼요. 그래가면서 다른 쪽 지금 60%를 갖고 다른 쪽에서 운영해가면서 그렇게 나중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은 주식은 멘탈 게임입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들어가면 심리 게임인데 그걸 좀 이겨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내려가더라도 좀 한번 버텨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폭등 나왔을 때, 여기서 또 이 가격에서 6만 원 전에서 들락날락 할 거예요. 6만 5천 원 갔다가. 그러면 거기서 10% 수익 났다가 다시 또 손실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르지 마시고, 처음에 봤던 그대로 한번 갖고 가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 종목에서 본인의 어떤 이정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어렵게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서 돈을 이렇게 버는구나 그걸 한번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저의 응원이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꼭 힘내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로 들어온 종목 고민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국고처 5분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 02-6676-0135번, 문자샵 8181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어부산이고요. 매수가는 2,800원, 비중은 30%에 들고 계십니다. 전일 1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바로 여행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 네. 이제 또 빠져나오시고 한번 차트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왜 그런지. 이제 이번 연도까지 지금 매출액은 한 8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790억. 근데 적자가 마이너스 970억.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100억. 영업이익에서 200억이 더 늘어난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회사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까먹어가면서 더군다나 이자 내고 세금 내고 소위 얘기하면 거의 이제 카드 돌려막기도 거의 풀로 찬 이제 전세 아파트나 이런 거 막 여러 개 샀는데 정부에서 대출을 한번 맡기면 지금 추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막 이 아주 불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전세금이라도 빼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에어부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이런 뭐 인공호흡기 끼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업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업, STX, 그리고 대우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40조 원을 쏟아부었죠.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해서 마산이라든가 이런 창원 쪽에 40조 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거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그룹 어떻게 STX 그룹 결국은 다 팔렸잖아요. 현대중공업조차도 다 쪼갰다가 어제 다시 상장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올라오고 있죠. 산업은행 돈 투자해서. 자, 그런데 이제 항공업이 아시아나항공도 적자입니다만, 근데 이 부산 에어부산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앞으로 진에어라든가 이런 회사하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어제 미국 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만 외부 충격,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3분 더 충격이 왔을 때 이런 한계 기업, 부산 이런 에어부산 같은 경우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정치적인 입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어려운데 굳이 이 회사를 지금 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반드시 사람도 그렇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일어나요. 정상으로. 명현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주식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갑자기 급등하고 이렇게 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래량도 정지됐었고 그리고 여기서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이 한번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살기 위해서는 대규모 감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굳이 이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 해야 되겠다. 차라리 대한항공을 사십시오. 네, 매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 일단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스24입니다. 매수가는 13,600원이고요.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13,600원이신데 이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거래량을 한번 잠깐 볼까요? 왜 제가 이런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테크니컬적인 요인, 차트나 이런 것을 왜 보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 또 객관적으로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아래 거래량 한번 잠깐 볼까요? 이 거래량.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터진 거래량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짜리가 터진 게 아니라 밀집 대형으로도. 자,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땅바닥에서 터졌나요? 아니면 최근에 가장 고점에서 터졌나요? 2, 3년 내에. 최근 2, 3년 내가 아니라 10년 만에 최고점에서 터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만에 최고점인 가격에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밀집으로 터졌다. 그러면 이 주식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10년간 이 가격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절은 여기서 깔끔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저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3,600원이신데요. 손절하고 나머지 20, 30%의 수익률을 여기서 기다려가면서 회복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쉽지만 힘드신 결정이겠지만 일단 깔끔하게 정리, 매도 그래서 손절하고 다른 곳에서 수익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걸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SK텔레콤입니다. 매수가는 30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25%에 들고 계십니다. SK텔레콤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SK텔레콤과 SK그룹, 아까 SK머티리얼즈 어떤 분이 상담하셨는데요. 지금 SK그룹은 SK부터 시작해서 SK머티리얼즈, SK이노베이션, 뭐 아주 SK그룹 전체가 이제 그룹사가 조만간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종목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최태원 회장님 라인과 최창원 회장님.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SKT&D 그리고 SK가스까지. 어제 이제 부산가스가 상한가 쳤죠. 프리미엄 40% 주고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SK그룹도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이쪽에 말한 건 최창원 회장님 그룹사예요. 앞으로 선경이라는 이름을 다룰지 아니면 SK선경으로 회사가 LG그룹이 나눠진 것처럼 나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SK텔레콤은 또 SK하고 SK머티리얼즈가 합병한 이후에 그다음에 SK텔레콤이 또 둘로 나눠진 다음에 지주사하고 최태원 회장님 또 합병하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예요. 그 상태에서 SK 지금 텔레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SK텔레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SK텔레콤 사업부를 투자해서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그런 관념으로 보셔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텔레콤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빠져나오십시오. 왜냐하면 SK그룹이 SK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붙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 개인 유튜브가 있어요. 주식선생 박한샘이라고. 거기에 또 이렇게 그동안 한두 달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이것도 아까 삼성그룹처럼 한번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월요일 날이나 다음 주 좀 괜찮은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SK나 이런 쪽으로 다시 재편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도 전략입니다.